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독자 모으는 마법의 주문 하나 아시죠? 모르시나요? 주택구만. 그쵸. 아, 이건 한 번씩은 모든 유튜버들이 숙명적으로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STP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제 영상에 송출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볼 수도 있는 점.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독 경제입니다. 구독 경제. 무얼 하든 이거를 구독해서 쓰거나 렌탈하는 시대에 왔지 내가 이거를 온전히 사서 하는 시대는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국가별로 이 구독 경제에 대한 것들이 점점 시장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유튜브라는 것 자체도 이 플랫폼이 활성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한 달에 많게는 몇 억씩을 버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커를 이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한 분은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꽤 쏠쏠한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구독 경제는 불황에 강하다. 네트워크 또한 불황에 강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누구나 능력이 없어도 나이에 남녀노소를 떠나서 능력만이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가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형태가 네트워크인데 이거 마찬가지로 구독 경제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독 경제가 불황에 강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로나 이후의 전 시기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가성비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가성비. 조금 더 싼 거. 성능이 좋지 않더라도 조금 더 싼 거. 근데 이제는 가심비.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지금은 가치 소비란 말이 떠오르고 있는데 금액이 비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액이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효과가 있냐 이 제품을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것만 따진다라는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분명히 어떠한 사람들은 카푸어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차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필요성입니다. 대신에 뭘 포기하죠? 나머지 집과 옷과 음식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포기를 합니다. 월급을 200만 원을 벌어서 월세, 차 렌트 비용으로 180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웃긴 건 이거를 만족하고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가치 소비와 맞물려 가는 형태의 현재 이 경제 상황입니다. 그럼 네트워크 했을 때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요 포인트입니다. 비싸도 내 마음에 드는 곳에 구매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구매한다는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그런 트렌드에 오히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회사는 99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25년 차인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5년이 넘어가는 기업 자체가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25년을 존재했다고 한다면 어디서나 이름 한번 쓰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본금 또한 마찬가지로 탄탄히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 소재지 자체가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 아니라 유니바캐피탈이라고 하는 그룹의 헬스케어 부분에서 내추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저희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5년 이상 버텼다고 한다면 이제 이 회사는 안정성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한국에서조차 보통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기업들은 이미 5년 넘어가지 못하고 보통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속된 말로 오픈빨이라고 합니다. 오픈빨 3개월에서 6개월 하면 그 회사의 저가가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없으니 저희는 한국에서만 이미 10년이 넘어가는 세월에 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게 이 회사의 자본력을 그대로 말해주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의 지표라고 하죠.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의 교육에서 항상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입니다. 회사 10년, 진출 국가 10년, 그리고 월 매출 10억 이상이 나온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다라는 판단 기준이 나옵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다 지키면 문제는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흔히 말해서 이 회사에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접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국내 A사 회원수가 몇 명일까요? 글로벌 A사 회원수가 몇 명일까요? 그러면 60만 명, 보통 1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만 분대 1로 싸워서 이 제품을 유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유통 단계에서 널리 퍼져 있는 거라고 하기는 쉽겠지만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판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경쟁이 심화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기준선이 좋기는 하나 이 기준선에 했을 때 적당히 내 기준선에 지켜야 된다는 기준선이 이게 바로 10-10-10이라는 기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회사를 만나봤고 뭐 여러 개 기업의 이제 대표부터 해서 회장님 인터뷰 만나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나랑 맞냐 안 맞냐는 내가 판단한 기준이 없으면은 이 회사에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기준서에 저는 증명이 된 아이템을 팔고 있는지 그리고 판매율은 보장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가 소득이 되는 보상 플랜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거였거든요. 저는 네트워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품이 판매가 되면 그거는 소득이 된다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업자를 구축해서 그 사람이 매출을 쳐야지 나한테 돈이 되는 거지 왜 제품 소비가 나한테 돈이 되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판매가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재구매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소비가 소득이 되는 구조 자체에서 회사마다 조금 구조는 다르지만 그 다른 회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단순한가. 이게 저만의 판단 기준이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죠. 증명. 한 회사에서 데이터가 없고 특허가 없고 증명된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이 제품이 진짜 효과가 있어라고 했을 때 내밀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데이터가 FDA에서 해마다 발급을 하고 각종 뒤에 보시면 할랄 마크부터 해서 각종 인증을 받는 서류를 도배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매해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일본 본사 같은 경우는 할랄 마크가 붙어서 박스가 배치가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에 아시죠? 할랄 마크가 없으면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 사람들의 인구만 해도 몇억 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소비층까지도 저희가 가져갈 수가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다양하게 대만에 대한 이 품질에 대한 안전 마크부터 해서 국내 거 그리고 미국에 대한 안전 마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GMP라든가 ISO 이거는 기본적으로 획득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베스트 세일 판매율이 높다라는 건데 이 판매율은 지금 두 가지로 저희 회사에 대한 호소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오래된 역사 속에서 판매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제품이 안 좋다면은 오랜 시간 판매를 못합니다 절대. 그리고 판매량이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품의 효과를 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 자체가 좋은데 저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제품이 현재 한국에서는 4개. 이 퓨리피카가 지금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그때쯤 도착을 이제 자택으로 배송이 시작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다음 주부터 제작 정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릴 사실인데 곧 다이어트 대회가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다이어트 대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승 상금이 100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해보셔서 지금부터 찌워놓으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물을 지하수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지하수는 배관 자체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또 나왔죠. 충청도랑 인천에서 배관 자체에 이 수돗물을 틀었는데 깔따구 유충이 나오고 녹물이 나오고 녹물이 나온 건 이해를 하겠는데 파란색 물이 나옵니다. 그 성분을 검사해 보니까 농약이 섞인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샤워를 했다면 양치를 했다면 우리 자연스럽게 그걸 섭취한다는 거죠. 자, 이 평균 수명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물을 떠먹던 시대 그리고 이 우물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도르래처럼 이렇게 펌프질해서 마중물 부어가지고 가는 거 여기 젊은 층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저 또한도 그거를 해봤거든요. 물을 요만큼 부은 다음에 이렇게 삐걱삐걱하면 물이 나오죠. 저는 그거를 썼던 시인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가 기념일이 된 이유가 요겁니다. 오래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환갑을 챙기는 것 자체가 동네 망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확하게 내일 날짜로 칠순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열심히 돈을 퍼다 드리고 왔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아버지한테 칠순잔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동네 차에다가 동네 이제 출장 뷔페를 부르겠다. 동네 사람 뭐 하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 했냐면 동네 남사시럽게 그런 거 하지 마라. 칠순이 무슨 대세라고 그걸 부르냐. 왜냐 일단 따져봤더니 저희 동네에 저희 아버지보다 어린 사람이 없어요. 다 나이가 80대, 9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네 망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시대별로 물을 먹는 것들 자체만 챙겼더니 평균 연령이 수명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물만 먹어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이미 증명된 산 데이터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물 자체를 섞어서 파는, 여러분들 바텐더는 다들 아시죠? 네. 바텐더가 술 섞어주고 하잖아요. 네. 물도 섞어주는 워터바가 출시를 합니다. 네. 서울에서도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사항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워터바를 전문으로 하는 물을 섞어주는 전문 직업이 등장을 합니다. 워터 소울.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왜 존재할까요? 이런 것들 자체를 생각해 보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아우룸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 기호 중에 하나인데, 원소 기호 중에 하나 금입니다. 금. AU. 금을 나타내는 건데 요거 하나 500ml당 하나 금액이 10억입니다.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금에 대한 뭐 여기서 금으로 해서 물을 걸러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과다복용 시에는 몸에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비싼 물도 이렇게 존재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신체는 70%가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물 자체가 부족할 시에 나오는 증상들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을 얻는 방식입니다. 물이 중요한 걸 아는데 우리는 뭘 먹고 있냐는 거죠. 플라스틱 물,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먹어버리는 거죠. 정수기 물, 영양가, 미네랄도 다 제거가 된 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정수기 물을 먹고 나서 암 발병률이 3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6대 영양소를 넘어서 이제 7대 영양소라고 불립니다. 6대 영양소. 여기 보시면 물 빼고 보시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근데 왜 물이 들어갔을까요? 물 또한 없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7대 영양소에 이제 포함되는 게 뭐냐면 카르티노이드입니다. 맞습니다. 카르티노이드는 항산화에 대한 성분을 이제 통칭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성분들이 7대 영양소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항산화가 되지 않으면 노화에 바로 질병에 바로 노출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성 자체가 20년도 데이터가 이미 전체 물 시장이 46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보는데, 여기 보시면 2030년도의 예상 규모가 1485조입니다. 그러면 이 물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물 자체를 조금 더 좋은 걸 먹고 기능수 시장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루 골드라고 하죠. 왜 블루 골드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원래 이 이전 20세기에는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오일머니, 기름만 많이 채취하면은 축구 구단을 사가지고 영업을 하고 건물을 사고 두바이나 아랍처럼. 근데 이제는 물시장이라고 해서 블루골드, 물을 제대로 판매하는 곳들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자원지라고 하죠. 물을 채취하는 곳은 몇 곳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철원부터 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 판매하는 업체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금액도 다 다릅니다, 생수가. 그런 거 보시면 물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들 자체를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동원도 샘물을 태거해서 생수를 판매를 하죠. 그럼 대기업이 왜 할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차세대 기능수에 대해서 뉴스 언론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소수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수소수에 대한 연구가 옛날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효과도 없는 걸 가지고 거짓 광고를 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외국에서는 전 세계의 연구자들, 권위 있는 연구자들은 이 수소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피부 치료, 암 치료,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물을 그냥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내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나쁜 활성수소와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소가 녹아있는 수소수가 국내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죠. 여기 보시면 기능수의 장점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뉴스 언론에 다 나옵니다. 근데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 언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항상 태동기에는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요거죠. 수소 분자량이 2다. 그러니까 분자량이라는 거는 내 몸에 투과하는 이 크기입니다. 크기. 수소는 지금 여러분이 숨쉬는 이 공간에도 수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소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들어가면서 체내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산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타민이나 비타민 E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소수는 간단한 정의를 드립니다.
수소가 담겨있는 물을 수소수라고 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부여를 하고 찾는데 수소가 함유된 물이 수소수입니다. 여기에 수소 미네랄이 들어가면은 수소 미네랄 워터가 되는 거고요. 수소를 그냥 활성화했다 하면 활성 수소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수소수를 과충전해서 수소를 갈아넣은 형태이기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소수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대 기적의 물 때문에 수소수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먹고 에이즈가 치료가 되었고 암이 나왔다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선수들부터 해서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에 대한 가지고 있는 수소를 측정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보통 여기 유명한 루르드 샘물 같은 경우는 한 달 여행을 잡고 가서 매일 아침마다 줄 서서 그 우물을 떠먹고 샘물을 떠먹고 다시 또 돌아가서 또 한 번 떠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5번, 6번 마셔서 한 달 먹었을 때 호전되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농구 선수나 해외 스포츠 선수 스타들은 돈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그 근처 호텔에 장기 투숙을 하면서 1년, 2년 지내면서 거기서 케어를 한 겁니다. 한국식으로 딱 그대로 비유하자면 암에 걸려서 아픈데 자연인처럼 산소에 들어가니까 나았다. 이런 거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비교해보니까 수소수는 같은 수치로 비교해봤을 때 압도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 이 물은 수소가 담긴 물, 근원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즈미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게 이제 부작용 있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항상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건강식품은 과하게 먹으면 무조건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수소수는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많이 먹으면 딱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거면 그거는 상황이 다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물을 과하게 먹으면 나트륨 수치가 떨어진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외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다른 거지만 환원력이 있는 것들 자체가 이 수소가 몸에 들어가서 산소와 결합을 한 다음에 물로 배출이 됩니다. 다른 걸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몸 전체 퍼지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데 잡고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걸 먹고 나서 땀이라든가 식은땀 그리고 눈물, 콧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계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ISO 22000부터 해서 GMP 기준에 의거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우리 이 이즈미오의 핵심 성분입니다. 막 용해법이라는 거는 요 물 자체에다가 수소를 과충전해가지고 3.3ppm을 가두고 잠궈버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소를 담글 때는 1.6ppm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게 시중의 수소수와 저희 회사의 수소의 차이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파우치도 최대한 방출되지 않게, 배출되지 않게끔 막아놓은 거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수소수보다 이 파우치가 더 비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용존율 자체는 왜 중요하냐면 수소는 뚜껑만 열면 30분 안에 이미 대부분이 소멸됩니다. 그게 원래 수소수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보면 수소 폭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잘 살펴보면 수소가 날아가는 것들을 활용하니까 그만큼의 압축된 거를 퍼뜨려서 이제 폭발범위가 커지는 건데 이런 것들 자체 했을 때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물과 수소 측정 요거는 일본 기계입니다. 일본 기계로 측정한 데이터에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 수소수와 생수의 차이가 무조건 존재를 한다는 거죠. 30분간 방치했을 때 수소수가 그래도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저희 거 수소수로 한 거 아니고요. 일반적인 시중에 파는 수소수 테스트를 한 겁니다. 저희 걸로 했을 때는 수치가 3시간 동안 유지가 되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에 좋냐라고 하는 건데 환원력이 있다, 노화 방지가 된다, 동안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포커스고요. 그리고 산화가 된다라는 건 노화가 된다라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즈미오 자체가 했을 때 마이너스 570에서 최대 800까지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걸 정확하게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네, 보시죠. 4세대 기능수 시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걸 바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의학 박사들이 물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물의 몇 가지 특징은 마그네슘, 칼슘 등 필수 미네랄 함량이 많아야 된다. 두 번째는 수소 이온 농도, 알칼리성. 무슨 말이냐면 물을 먹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환원력이 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산화 환원전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야 된다. 입자가 작아서 아쿠아포린, 그러니까 물의 흡수에 대한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와 배출이 쉽고 빠르다. 그리고 활성 수소가 들어있다. 이게 차세대 기능수의 필수 조건이라고 의학 박사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물을 먹을지 선택을 제대로 해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루테인입니다. 루테인 자체가 핵심만 말하면 개발자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루테인에 대한 카르테노이드를 애초에 개발한 사람이 같이 그 박사고 그분이 루테인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어디에서? 이분 자체가 헬스 조선이라는 곳 자체에서 이미 유명하게 퍼져 있다가 루테인의 아버지로 불린다. 근데 이분 자체가 저희 회사의 행사 때마다 항상 오셔서 루테인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만 유일하게 루테인의 개발적인 회사와 이 파트너, 프리미엄 파트너를 협력을 맺어서 루테인 공급을 하는 게 바로 저희 루테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루테인들 100날 먹어봤자 저희 루테인 하나를 먹은 것보다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테인 자체 했을 때 사람들이 저는 아직도 아쉬운 게 뭐냐면 루테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눈만 얘기해요. 근데 영양제 겸 루테인입니다. 루테인 플러스 영양제가 들어가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을 최소한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눈도 건강해지만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들어가서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게 포커스라는 거죠. 그래서 1999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지금 시중에 남아있는 루테인의 모든 시초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나와 있는 망막 손상증에 의한 변성, 황반변성이죠. 황반변성에도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백내장 또한 마찬가지로 8년간 36,600건의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청 굉장히 힘 빡센 거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좀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이 몇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은 바로 이제 사형까지 다니고요. 깜빵에 갑니다. 최소한으로 이게 음식 가지고 장난쳤다 그러면 최소 형벌이 5년이라고 하잖아요. 5년.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따져본다면 일본도 좀 생각보다 깐깐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탑5 안에 드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스갯소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마약류가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그 마약류 중에 펜타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 유행하는 화학성 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맡으면 사망을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마약인데 한국에서는 유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한국인들의 특성. 한국은 순수한 거 아니면 안 먹는답니다. 마약도 화학적으로 섞어놔가지고 이거를 거부를 하고 순수한 마약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식약청의 자체를 이제 우스갯소 얘기 드렸지만 식약청 자체가 그만큼 깐깐한데 여기서 1등을 받았다는 거죠. 기능성 1등급은 3등급까지 존재하는데 1등급은 먹으면 효과를 본다. 그리고 2등급은 먹으면 효과를 볼 수도 있다. 3등급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등급이 나뉩니다. 자, 그리고 ISO 9001부터 해서 21000까지 이거 당연히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년 갱신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토마토, 베타카로틴, 당근이 있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런 성분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배합을 해놨다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베타카로틴은 오랫동안 과하게 먹으면 폐암에 걸린다고 하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박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요 베타카로틴만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부터 해서 적당한 배합률에서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 저희 제품 개발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여기 써놓은 것들은 토마토는 이스라엘 유명한 토마토 축제도 할 정도로 그만큼 깨끗하고 한 곳에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배합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플로라글로루테인은 저희 루테인에 들어가는 임상조체도 굉장히 많이 되었지만 안정성이 입증된 제일 비싼 루테인입니다. 성분이. 그리고 요걸 가지고 80건 이상 임상도 사용했지만 여기에다가 요 나와 있는 플로라글로 이 루테인 자체가 최초이자 그리고 유일하게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 있는 기능성 특허를 받은 거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 루테인이 있냐 없냐의 테스트에서 블루라이트가 통과를 하냐 안 하냐를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루테인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거를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먹어도 문제 없다는 소리는 원래 건강식품은 임산부 5세 미만의 유아들은 안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섭취에 주의를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생각보다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먹어도 문제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순수 성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자가 굵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먹고 나서 배출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입자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고승 단계면은 나노입니다. 미세먼지급입니다. 초미세먼지급.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끔 분쇄 처리가 되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화장품. 화장품은 바이오시, 일본과 프랑스, 한국의 세 곳의 나라에서 합작된 제품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포커스만 딱 집중하시면 돼요. AC11. 원래 이 성분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세포에 대한 재생하는 인자를 원래 AC11, 그러니까 세포의 11번 분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 캐치클로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그 DNA의 회복, 그쪽의 권위자가 이걸 만들었고 그걸 그대로 런칭을 했다. 그리고 아르가노일과 나야신 아마이드 등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복구 촉진제라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쓰던 것 중에 하나고 염증과 감염, 암 환자들에게도 좋다라고 알려진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피부에 바른다면 피부 자체의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르간 오일도 일반이 아니라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엑스트라 버진은 최초에 추출된 오일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정제를 해가지고 희석된 게 아니라 최초의 농축액을 말을 하는 게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귀한 오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예전부터 인기가 있는 안정성 높은 그런 화장품의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트리킨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굉장히 고급 소재에 속한다. 그러니까 요즘 화장품에 메트리킨 안 들어가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조금 저가 화장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 뒤에 거는 다 임상 데이터입니다. 화장품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중에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드디어 목요일 금요일 받고 나서 다이어트까지 대회까지 해서 1등까지도 노릴 수 있는 다이어트 1등은 합리적으로 하려면 뚱뚱한 사람이 많이 뺀다고 1등 못합니다. 맞습니다. 전체 시장 몸무게에서 얼마나 빠졌는지에 대한 비율상을 따지기 때문에 마른 사람들이 1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예로 이제 말씀드리면 어중간하게 살쪄 있는 사람이 1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네. 저 같은 사람. 잘 빠지거든요, 살도. 맞아요. 또 찌기도 잘 찌기 때문에 제가 한번 1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웡 박사란 분이고요. 이분은 대만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서 지금 대만 쪽에서 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분 자체가 이 퓨리피카를 개발한 배경 자체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하기 시작했던 건데 성분 자체를 개발해서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식이섬유 그리고 이것저것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만큼의 좋은 제품이 없었던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벨기에 경제무역부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된 국제조직 흔히 말해서 소비자 대회입니다.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먹고 나서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대회인데 처음에는 소규모였지만 이게 점점 커져서 유럽에서는 이 대회에 대한 인증을 어느 정도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내 기업들조차도 이 기업의 마크를 받기 위해서 많이 추천하는데 매해마다 만여 개의 제품이 출시를 합니다. 그 중에 최고금상을 받는 곳은 몇 곳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지금까지 3번 가까이를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상위권 탑5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게 5년 차까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추가로 최고금상을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했을 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앞에 나왔던 부작용 없음, 화학적 증거로 채택 끝, 그리고 제품 성분에 대한 사용량, 먹어도 안전하다 끝. 이거에 대한 안정성을 마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테스트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것들은 식이섬유는 그렇습니다. 한 종류의 식이섬유를 꾸준히 먹으면 3개월이면 내성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는 5가지죠. 내성이 생길 시간이 없다. 계속 돌아가니까. 그리고 복합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데 유산균 자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는데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따로 같이 먹어야 됩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퇴색해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장의 유산균을 장내 개선해주는 유산균 자체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이 7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발견되고 이후에 연구가 되어서 안정성이 입증된 것만 쓴다. 그리고 키위라든가 이런 망고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 성분도 있지만 체지방 분해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혈액순환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해준 것들, 유명한 것들을 모아본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 한국 사람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야생 여주. 맞습니다. 여주 좋다고 해서 이거 한때 붐이 엄청 일어났거든요. 네. 이 성분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살 뺄 데가 없어. 근데 마른 비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마른 비만은 운동량을, 근육량을 생성해줘야 되는데 아르기닌이 들어가고 분지하면서 BCAA라는 이거는 헬스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의 선을 내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조연아 쌤 따님이 어차피 하니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수로 들어가면서 밸런스를 맞춰놨다. 그래서 하루에 한 포만 먹어도 하루에 충분히 필요한 야채 섭취량의 반 정도를 한 포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식이섬유, 유산균이 합쳐진 퓨리피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력에 대해서 안정성 그리고 뭐 각 나라별로 진출한 것들을 맞춰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에 아마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 플랜 말씀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상 플랜은 돈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보상 플랜이 싹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바이너리가 이제는 가장 유행하고 있고 돈을 빨리 벌 수 있다고 알려진 이 보상 플랜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너리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두 줄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명이면 어떻고 세 명이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나와 끝이 맞는 사람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대비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면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보다 많은 돈을 주는 회사는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다. 혹시나 보는 알게 된 회사가 있다면 저한테 보상 플랜 싹 보내주시면 제가 낱낱이 분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데이 사이클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너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바이너리 구조로 인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라인이 형성이 되었을 때 또는 제품이 판매되어서 회원가입을 해왔을 때 구축이 되면 나에게 수익이 발생한다. 이게 바이너리입니다. 그 방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가는 방식이 1대1 요거는 제품이 하나하나 맞았을 때 또는 둘둘 맞을 때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럴 때는 돈이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회사의 특징 중 하나가 아바타 코드라는 겁니다. 아바타 코드는 저희 회사가 송병찬 1번부터 송병찬 200번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네트워크 못하겠고 판매는 너무 잘해. 근데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이름으로 사면 돈이 안 되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엄마 명의, 남편 명의, 와이프 명의, 남 명의, 딸 명의 가져와가지고 가입시킨 다음에 돈을 이렇게 받아냅니다. 수당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송병찬 1번에 내가 썼는데 물건을 또 사야겠네. 그럼 송병찬 2번으로 사. 3번으로 사. 해서도 수당을 만들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보상 플랜을 딱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방문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마진을 땡겨서 수익을 벌 수 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팔다 보면 조직이 형성되면서 조직 수당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방판 플러스 네트워크 플러스 후원방판 이 모든 것들을 섭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상 플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당 자체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회사나 있지만 저희 회사는 매칭 보너스가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앞에서 번 금액의 30%를 추천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 자체가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100명을 추천한다면 그 100명이 버는 금액의 30%씩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난 누군가 추천 못하고 난 판매는 너무 잘해 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판매에 대한 아바타 코드를 내가 물건을 200개를 내 아이디를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이디 추천한 사람이 다 송병찬 1번이겠죠? 그러면 내 199개에 대한 1920만 원에 대한 30%를 받으면 매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벌어들인 금액이 한 달에 대략 50억씩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론일 수 있어요. 근데 이론이지만 이거의 1%만 되더라도 맞습니다. 1%가 얼마죠? 한 달에 5천만 원씩입니다. 1%만 되더라도 0.1% 되더라도 한 달에 500만 원씩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매칭의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혼자가 아닌 아바타 코드를 사용해서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밑에서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가입하기 싫어요 해놓고 제 아바타 코드 하나 받아가가지고 그분은 그 밑에서 이렇게 자기가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 들어오면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유 보너스.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사실은 공유 보너스를 믿질 않습니다. 원래 안 믿었어요. 왜냐,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당하다 보니까 공유 보너스 준다는 회사는 다 사기꾼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회사 오니까
추천 10명 하면 10명 한 사람들끼리 회사 매출이 1%를 나눠서 주고, 스피릿 달성하니까 스피릿 달성한 사람들끼리 1% 매출 나눠서 주고, 크라운 달성하니까 크라운 달성한 사람들끼리 1%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스피릿을 간 상황에서 1% 매출 공유를 받았는데 다음 달 또 유지해서 1%를 받는데 그 다음 달 되면 골드 스피릿이 올라가면서 스피릿의 1%랑 골드 스피릿의 1%를 또 따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냐? 정확히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요 3%와 뒤에 있는 3%에 또 추가적으로 공유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6%가 최소 공유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급을 욕심내서 최고 직급까지 안 가더라도 스피릿만 평생 유지하더라도 직급 보너스로 한 달에 몇백에서 몇천까지 벌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소비자도 늘어나고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한다. 그럼 회사의 매출이 100억대, 200억대.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대략 1년 매출이 500억에서 600억이 나옵니다. 네. 최소로. 그러면 500억의 1%를 떼서 직급별로 가져가는 겁니다. 500억의 1%, 5억이죠? 직급자가 5명이면 5억을 5명에서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5억이 5명에서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보통 평균 100명, 200명씩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 제품을 먹을 사람만 만들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회사 보상플랜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스폰서가 매출을 미친 듯이 만들어놔도 나한테는 득이 되는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 요게 접니다. 저라는 가정하에 내 스폰서가 소실적인 내 라인이 아닌 다른 쪽에 매출을 펼쳐서 이쪽에서 매출 1억을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내 스폰서가 다른 쪽에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요 사람 미래는 나는 딱 직급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매출 자체가 공유되어서 아까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벌어갈 수 있는 수익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내 조직이 크지 않더라도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수익이 늘어난다는 이유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아바타 코드뿐만 아니라 직급에 대한 공유 보너스가 전체적으로 회사 매출의 1%를 가지고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본다면 소비자가 늘어난다. 네트워크의 가장 최후는 지금 가장 탑10에 들어가는 회사의 대부분 비율을 보시면 60%에서 70%가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20%에서 보통 30% 정도는 부업자입니다. 나머지 상위에 있는 5%에서 10%만이 전업을 추구하면서 몇 천만에서 몇 억대를 버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초창기 때부터 꾸준하게 만들어 왔고 그 밑에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의 수익이 증가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소비자가 70%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70%가 늘어난다면 지금 대기업 몇 곳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를 하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이 글로벌 A사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서도 자기 회사를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광고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회사도 결국은 성장을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기에 있냐, 성장하고 난 이후의 기수에 있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유지만 해도 몇백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회사가 10년 이상에 버텨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지급할 능력이 된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번에 지진 쓰나미 때문에 지진 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거기에 일부의 내출 플러스 직급자가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근데 생존이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그 통장에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신고가 되기 전까지 계속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 신고를 하더라도 사망 신고한 이후에 이거를 핀을 수여를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상 플랜까지 가볍게 끝났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제품에 대한 효과를 체험을 하고 그걸 주변에 꾸준하게 전달이 될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 노력에 대해서 당연히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하신다면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